자, 오늘 김민석 대표가 참여하는 첫 당정협의회가 열렸죠. 그 전에는 사실은 당정협의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당 쪽에서 오고 김민석 총리가 정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제 김민석과 정청래가 협의를 하는 거였잖아요. 당정협의회라는 게.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반명하고 친명하고 당정협의를 했으니 이게 뭘 제대로 협의가 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당정협의가 아니라 여야 무슨 영수회담을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여야 영수회담을 한 꼴이 돼버렸다. 1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당정협의를 한 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나 이제 다름없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당정협의회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첫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느꼈어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김민석 당대표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구나. 이제 잘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오늘 생겼습니다. 조연아님, 작년에 한 달 만에 77만 명 들어온 당원들 꼭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조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잖아. 지금 털레반 애들도 지금 뭐 눈깔 뒤집혀갖고 뭐 덤벼들고 있는데 김민석을 저는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랑 이제 싸우는 문제도 뭐 저도 이제 당연히 힘을 더하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한 3, 4년 동안 저 혼자 진짜 개고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방송이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도 구독자가 10만을 못 넘고 동접도 조금 뭐 그 정체 상태에 있고 이런 면도 있지만은 지난 이제 거의 4년 동안 그 유튜버들이랑 싸우면서 제가 너무 많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채널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 채널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안 싸운 유튜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저랑 안 싸운 유튜버들은 건전한 유튜버다. 제가 진짜 저질 유튜버 뭐 거의 판독기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년 내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김어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개장수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유튜버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적이 많죠.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적이 많은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구독주 좀처럼 잘 늘진 않아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제 혼자 거의 싸우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저 혼자 싸우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제는 김어준하고 싸우는 그런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금 더 이상 김어준을 놔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저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니까 저도 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좀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당정협의회 김민석 대표 첫 당정협의회 영상을 하나 일단 보고 가시죠. 이제 스케치 이모저모부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 되시고 신발이 운동화로 바뀐 게 가장 원래 구두만 신으셨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그 조연아님 대신 채평님 채널만 보는 코어 지지층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코어는 확실하죠. 예.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구리 5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공구리 5000이에요. 5000. 예. 공구리 5000이 됐으니까 코어는 이제 뭐 막강한 거지. 예. 제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저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5000분이나 되기 때문에 공구리 50이 4년 만에 공구리 5000이 됐으니까요. 예. 이게 얼마나 커진 겁니까? 저는 언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러분? 이제는 진짜 당정청 원팀이 됐다라는 걸 우리 당정협의회에 참여하신 참가자분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그 정청래 하나 때문에 1년 내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당정협의회다운 당정협의회가 시작이 됐다. 이제 좀 더 그동안은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제 추론인데 정청래 때문에 이게 툭 터놓고 얘기를 못한 문제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하면 대통령님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당정협의회를 하더라도 예, 그 밀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무슨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했다가 정청래가 그걸 뭐 김어준한테 가서 일러 바칠지 양정철한테 가서 일러 바칠지 믿을 수가 없잖아.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복만삼님, 까왕님 저 어제 진해한테 물렸거든요. 근데 감기기가 생김요. 열나 아프네요. 혹시 꽝님? 제가 이제 진해로 근데 진해한테도 물려요? 그 희한하네. 진해한테 진해? 복만사님 진해한테 진해? 아니 진해가 무나? 저 진해한테 물렸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진해도 무나요? 참, 그 희한하세요. 그 복만삼님은 그 물려도 이제 그 희한한 생명체한테 물립니다. 우리 복만삼님은. 아니 저도 뭐 시골에서 산지가 한 10년 이제 10년 이상 됐는데 쥐네한테는 안 물려봤는데 야 쥐네한테도 물리는구나. 우리 하여튼 복만사님은 뭘 해도 특이합니다. 아니 그 쥐네가 그 뭐 쥐네가 뭐 빠른 생명체도 아니잖아. 그죠? 뭐 꾸물꾸물 겨다니는데 아니 그거를 못 피해가지고 물려요 쥐네한테? 아이고 무슨 참 그 희한합니다. 예. 무슨 뭐 찐득이한테 물렸다 여기 시골에 살면서 예? 모기한테 물렸다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 지네한테 물렸다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민첩해야 돼. 어떻게 뭐 지네한테 물려. 자 그리고 오늘 예, 그 당정협의회 시작하기 전에 예, 김민석 후보님이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있어요. 정청래 신뢰를 못 하잖아. 그리고 정청래가 반명이라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올 초에 제가 뭐 그 말씀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지난주에 그 당대표 후보들 만찬 회동을 이제 대통령님과 같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정청래가 제가 뭐 반명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뭐 실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근데 올해 1월 달에 정청래가 이제 그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그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님께서 반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거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은 올 1월 달에 이제 그때는 그 합당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합당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벌써 대통령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화법을 좀 많이 쓰시거든. 그러니까 유머에 이제 그 뼈가 있는 유머를 많이 구사를 하세요. 농담 같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나를 찌른 건가? 웃긴 건가? 그 헷갈리는 유머 있잖아. 그러니까 뼈 있는 유머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 뼈 있는 유머를
대통령께서 많이 날리세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뭐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잖아. 야, 이거 뭐 뼈가 있는 유머 아니냐. 예, 복만삼님 지금 엄청 습하잖아요. 의자에 있는데 모르고 앉았더니 성질이 났는지 물고는 바로 승하했어요. 물고 갔구나. 예, 그 지네 위에 앉은 거군요. 아, 지네를 이제 못 피해가지고 물리신 게 아니고, 그치? 그 지네를 못 피하는 거는 우리 복만삼님이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운동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지. 예. 근데 아무튼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뼈 있는 유머였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반명이라는 걸 이미 올 1월 달에, 물론 뭐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올 1월 달에 이제 알고 있으셨던 것이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당시에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가 반명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황이었어. 올 1월 달에. 그러면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툭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명인데? 정청래한테 하는 얘기가 어디로 셀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당정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정청래한테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바로 김어준한테 들어가고, 김어준한테 들어가면은 이게 양정철한테 들어가고, 양정철한테 들어가면은 이게 또 어디로 또 새나갈지 모르는 이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는 정청래 앞에서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에 허심탄회하게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개되는 얘기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해나가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만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당정협의회에서 그 밀도 있는 얘기가 되냐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정협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수준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이제 질 높은 이런 협의들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오늘 김민석 대표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 3분 대표님 남았는데 좀 겸손하고 11시 시작하시죠. 네? 아니, 이거 11시. 야, 저기 있다가 이거 왔는데, 여기서 여기 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오늘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멀습니다. 아우, 어려웠어. 혼자만 가지 마시고 많이 같이 들어가 주세요. 아무리 멀어도. 그래도 아직은 여기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총리님께서 이게 어느 편인지 압박을 하시는데. 정부 측의 국무총리에 대해서 당축으로 자, 뭐 여기까지 영상을 보였습니다. 저기에서 여기로 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다. 예. 그러니까 글로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의 자리로 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걸 우리 김민석 총리가 유머를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당정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정청래가 그 김민석 대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는 제대로 된 당정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너간 거지. 근데 그 건너가는 게 그렇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지금 내부 사정이 뭐 지금 당대표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녹록치 않잖아요. 지금 탈레반들이 한 행태를 보면은.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저는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 쉽지는 않을 텐데 어렵게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당의 위치로 넘어왔으니까 앞으로 잘 풀어 나가시리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윤덕 장관은 나도 좀 데려가 달라.
네, 상호님, 이번 당대표 선거는 백낙청 선생님 말 반정부 세력 진압, 반국가 세력 진압, 굿. 예.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 백낙청 교수님이 통찰력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진보적 학자로서 이론 활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안목이 남다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반촛불 세력, 반정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게 제가 처음이잖아요. 유시민 일당, 그 조털레유는 반정부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6월 달부터 썼는데 처음으로 우리 이제 백낙청 선생님이 반정부 세력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그대로 쓰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의 통찰력이 이제 백낙청 교수님 급이다.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건 뭐 이 진보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굴러먹었던 짬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볼 줄 아는 시각이 있는 거죠. 시야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백낙청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또 진보 진영의 큰 스승께서 언급을 해주니까 제가 좀 뭐 힘이 나더라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가는구나. 얘들의 실체를. 아직도 제가 볼 땐 조털레유가 반정부 세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요즘 뭐 반청 친명 유튜버들이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자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도 뭐 친명 유튜버들이나 평론가들도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점점 실체가 드러나겠죠. 이제 당대표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공격을 한다라면은 그게 단지 당권 경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정청래나 김어준의 목표는 이재명 촛불정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다라는 걸 우리 당원들과 시민 여러분들도 저는 점점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윤덕 장관도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당으로. 일단 김민석 대표는 이제 탈출 성공. 그 다음에 정성호 장관은 이제 탈출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탈출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김윤덕 장관 아닌가. 나도 가고 싶다 이랬는데, 김윤덕 장관이 이러면은 이 썰이 지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은데요. 누굽니까? 이쪽에 있는 우리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이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간다. 그런 썰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거 국토부 장관 약간 위험한데, 이 부동산 문제를 어쨌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준호 의원이 큰 짐을 지게 될 텐데, 김앤님, 힘내십시오. 까왕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썰이 돌았잖아요. 한준호 의원이 뭐 국토부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스포일러를 한 것 같아요, 김윤덕 장관이. 그죠?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일종의 스포일러가 아닌가. 그래서 김윤덕 장관이 아마 이달 추석 전에 지금 개각을 할 것 같다라는, 중폭 개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래서 중폭 개각을 하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까지도 이제 아마 변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한준호 의원이 뭐 국토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 터라 김윤덕 장관이 이제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곧 당으로 복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당에 좀 어른들이 많이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관으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김윤덕, 안규백, 정동영 등등. 지금 이제 당에서
정부로 장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좀 고참 의원들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 중진 의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당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당을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어. 예, 김민석 대표 혼자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예, 그래서 뭐 정동영 장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지금 남북관계 이슈가 최근에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움직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아무튼 장관직을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한 1년 정도 고생하셨으니까요. 이제 좀 당으로 복귀를 하고 이제 신진 인사들을 좀 대거 또 정부로 등용을 해서 몸집을 키우는 이런 흐름을 좀 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부에서 고생하셨던 장관님들이 다시 당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김민석 대표의 또 후견인 역할을, 아무래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등판을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지. 이제 뭐 정청래 따위가 어디 큰 소리 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규율 반장 역할들을 우리 중진 의원들이 돌아오셔서 하는 것도 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김민석 대표 모두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김민석 대표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잠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입니다. 정부 측의 국무총리에서 당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갖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그러한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입니다. 전 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합니다. 헌법, 정치사의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뜁니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뜁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마지막 한마디에 모든 게 함축이 돼 있죠. 뭐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당정 간에 이제 긴밀한 협의를 했고, 예,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정책을 좀 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오늘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비거주 이제 1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 뭐 부득이하게 그 부동산 뭐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 부득이하게 이제 비거주 상태에서 이제 전세를 놓고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거주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그분들은 이제 뭐 투기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과하게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이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정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국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정이 잘 협력해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이견이 있을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법을 만들다 보면은 어쨌건 뭐 빈틈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빈틈들을 정밀하게 이제 메워가는 그런 뭐 협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당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또 좀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제 민주당이 다시 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뛰질 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다시 뛰고 당정청이 이제 다시 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1년 동안 거의 뭐 멈춰 있는 상태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마라톤을 뛰고 있는 제가 형국이다라고 비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뛸 수가 없는 상태에서 1년 동안 뛴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정청래라는 모래주머니를 대통령께서 발목에 차고 뛰다 보니 그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 뭐 20%밖에 입법률이 20%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생 법안을 이건 정청래가 그 박시영 TV 나와가지고 자백을 한 적도 있어요. 뭐 지방선거 전술로 일부러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뭐 민생입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민생입법을 지연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3월달인가요? 2월달인가 박시영 TV 나와가지고 떠들더라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여당 대표가 맞나? 그리고 국민들을 뭐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데 국민의힘이 막아가지고 민생입법이 안 된다? 그따위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통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뭐 유튜브 채널 나와가지고 뭐 자랑처럼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생을 볼모로 정치질을 하겠다. 이런 건 뭐 야당이나 하는 짓이죠. 야당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생입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민생입법이 제대로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민생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청래가 국정 운영에 발목만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목만. 근데 아무튼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좀 보조를 맞춰서 발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하루에 70개 민생 법안을 처리를 했잖아요. 이제 속도를 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저는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의원들과 또 만남을 갖는다고 해요. 우리 대통령님도 1년이라는 시간을 정청래와 김어준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제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대통령님과 당의 일정들 뉴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고 가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는 25일에는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청의 원팀 기조를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대표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얼마나 강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집에 돌아간 것 같은 반가움을 느끼게 돼서 역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김 대표는 첫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운영 방향을 밝히며 당내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민생 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민생 현안을 챙길 당내 TF를 만드는 등 조직 정비에도 힘쓰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김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견례 성격도 있지만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등 주요 국정 현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당정청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만찬 회동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에요. 지금 김민석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뭐 일주일에 지금 2차례씩 만나고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뭐 당대표 후보들과 이제 만찬도 하셨고, 오늘 이제 당정협의회가 진행이 되고, 또 신임 지도부하고 또 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또 전원과 만나서 또 회동을 한다라는 이런 일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한 2번씩 당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정청래는 독대를 한 번도 못했죠. 응? 본인은 이제 뭐 10번을 했다라고 본인이 그랬나요? 하여튼 뭐 유튜버에서 그 청래계 유튜버가 박지영이 그랬나? 누가 나와서 뭐 그렇게 떠들던데? 정철승인가? 뭐 독대를 10번을 했대, 대통령께서. 아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번을 합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저것들은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도 못해요. 있는 그대로, 뭐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제가, 민주당 TV 가지고 이제 민주당 우리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민석, 누가 나가야 된다. 응? 친명 유튜버들 막 뭐 명단으로 방송 뭐 스케줄도 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친명 유튜버들이 나도 불러주면 나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저께 방송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저께 방송 때 그냥 김민석 대표가 해라. 뭐하러 뭘 그 유튜버들 데려다가 하느냐.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고 보도가 바로 나왔대. 야, 이 정도면 진짜 간첩 네트워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또 좀 높이니까 목에 약간 무리가 갔네요.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뭐 간첩 네트워크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 아닌가? 제가 그냥 김민석 대표가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뭐 그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어차피 새벽 당대표인데 새벽에 뭐 합니까? 뭐 매일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냥 김민석 대표가 방송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JTBC에서 바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김민석 대표가 새벽에 한다고. 그게 제일 나아요. 뭐 괜히 뭘 무슨 유튜버들 앞세워가지고 또 그 말이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이제 직접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뭐 매일매일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털레반 유튜버들이 털튜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뭐
김어준을 잡는다 뭐 이런 김어준하고 김민석이 무슨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김민석 대표가 그 일개 유튜버하고 왜 싸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김어준이 아침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우리 당원들하고 유권자들이 혼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김어준을 잡는다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정확하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김민석 당대표가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이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은 그 거짓말하는 게 이제 바로바로 반박이 되잖아요. 그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송을 한다는 거지. 무슨 김어준 유튜버예요 김민석 대표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윤예리아이님, 최평님 귀한 아드님 상봉하고 이틀 정도는 푹 쉬었어야 하는데도 열일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지금 놀긴 어딜 놉니까? 죽도록 해야지 지금. 예? 더 할 거예요 이제. 9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잖아 민주당 TV를. 9월 2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도 9월 2일부터 하려고. 예? 그래서 낮에 이제 독설 데이트를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9월 달부터 이제 2번씩 방송할 겁니다. 9월부터. 그러면은 저는 김민석 하청 방송 하려고 그래요. 김민석 하청 방송. 예?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새벽에 이제 방송을 해. 그럼 그걸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그 털티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 김어준이 아침에 지령 딱 내리면은 털티브들이 그걸 시간대별로 되새김질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려고. 김민석 대표님이 아침에 이제 새벽 방송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면은 저는 이제 오후가 되면은 그대로 베껴가지고 또 하는 거야. 완전히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예, 허심님, 최종병기, 김병기 의원님 빨리 복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당하시면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과 의기투합해서 정청래 빤스까지 벗겨버릴 거라 확실합니다. 예. 김병기 의원은 원한이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제가 이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죠? 예, 뒤에 이거 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야. 어떤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박살을 낼 건지, 예. 계속 하루 종일 김민석 방송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아침 7시에 이제 김민석이 방송을 해. 그러면 그 뒤에 하는 거 있잖아요. 9시쯤에 또 누구 있잖아. 9시에 되새김질을 시작을 해요. 김민석 방송 끝나면 9시에 누가 되새김질을 해. 되새김질 시작. 예. 그 다음에 한 2시간 되새김질하고 또 11시쯤 돼갖고 또 되새김질. 그 다음에 이제 1시에 또 되새김질. 2시에 되새김질. 3시에 되새김질. 4시에 되새김질. 하루 온종일. 그 다음에 마지막 밤 끝날 때는 밤에는 또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예. 밤에도 되새김질. 열받으면은 하루에 3번씩 할게. 하루에 3번씩 내가. 그러니까 아침에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김민석 방송 1, 김민석 방송 2, 김민석 방송 3, 김민석 방송 4. 이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헛소리 하면서 약 팔고 사기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거를 아예 원천 차단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24시간 그냥 24시간 계속 도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아주.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하루에 이제 2번 되새김질을 하는 걸로. 재밌게 안 해도 돼요. 김민석 우리 당대표가 뭐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메시지만 정확히 새벽에 전달을 해주시면은 재밌게 하는 건 제가 할게. 제가 재밌게는 해드릴게. 김민석 대표가 재미까지 가져가 버리면 우리 유튜버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절대 재미의 영역은 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김민석 대표님이. 재밌는 건 하지 마시고, 그냥 메시지만 정확히 전달을 해주세요. 웃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하루에 2번씩 내가 웃겨 드릴 테니까, 김민석 대표 방송은, 난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방송. 제 방송 계속해서. 그래갖고 이제 매블쇼, 다 죽는 거지, 이제. 요 얘기는 하여튼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당정청이 완전히 일체화가 돼서 우리 당정청이 우리 의원들, 정부 장관들, 대통령님, 그러니까 대통령, 총리, 당대표 간의 일체화가 되면 안 돼요. 조연아님, 되새김 전문 소 키우는 방송, 소 키우는 채평 방송 기대됩니다. 네. 그냥 내가 인간 소가 될게, 인간 소가 돼가지고, 운매! 밤새도록 운매! 저도 칼 뽑았어요. 한담 아는 사람이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그래서 하루 온종일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가짜뉴스가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당정청, 일치가, 대통령과 총리와 당대표의 일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까지, 그죠? 이재명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 또 김민석 대표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 우리 당원들부터. 당원들까지도. 그동안은 이게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못된 거잖아요.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간 거잖아, 우리 당원들이. 정청래를 밀고, 무려 66%의 당원들이 정청래를 밀었잖아. 그리고 여전히 45%의 당원들이 정청래를 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당원들까지도 이제 일체화가 돼야 돼요. 당정청 일체화라는 건 대통령, 총리, 당대표의 일체화가 아니고 우리 당원들까지도 대통령과 당대표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가야 된다. 그걸 막고 있었던 자가 김어준인 거지, 김어준. 김어준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총리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우리 당원들 선동하고 이러면서 일체화가 깨진 거야, 지금. 당원들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